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랜만에 책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신준모 작가님의 어떤 하루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그냥 그저 그런 날, 기분 좋아 소리치고 싶은 날,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신준모 작가님은 SNS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와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분의 글이 주목받으셨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 바로 이 어떤 하루라는 책입니다. 큰 공감을 주는 글들이 참 많아서 특히나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2014년에 베스트셀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마음에 와닿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작가님의 말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아끼며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책 속에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삶의 목표와 꿈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등등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주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페이지가 글씨체나 크기 등등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빠르게 읽어지더라고요. 마음에 확 들어오는 페이지도 있고요. 지금의 저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내용들 중심일 텐데요. 한번 골라봤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 두근두근, 시험을 볼 때 두근두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근두근.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쓰러져 죽는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더위나 갈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이유도 있답니다. 조바심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사회생활도 사막과 같나 봐요. 앞서 있으면 따라잡힐까봐 걱정하고 뒤처져 있으면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앞서 있을 때나 뒤처져 있을 때나 타인과 경쟁하기에 바빠요.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시간 낭비예요. 지금 당장 공부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보도록 노력하세요. 몇 년 후,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며 지금 이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고요. 몇 년 후,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때 나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경쟁자가 있는 마라톤 경주는 아닙니다. 나만의 마라톤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을 앞질러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 그들의 마라톤 코스는 결승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인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걱정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애써 참고 가식적이게 행동하며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 손가락질 받는다 한들 그게 뭐 그리 큰 대수냐. 묘지에 착하게 살다 갔다 그 말이 더 웃기다. 인생의 후회는 남겨도 절대로 미련은 남기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보세요. 너무 창의적인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본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분야의 일이 즐겁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다는 말은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우리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때에도 쉽게 용기를 잃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들뜬 마음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사람들의 외면에 낙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르다 생각하며 결국 포기를 선택하죠. 의지가 약하고 포기가 빠르다면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지. 이거 생기면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실패의 요인을 생각하고 실패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패의 요인만 찾다가는 결국 안 되는 이유만 생각나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며 비웃고 있으신가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웠으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패도 성공도 없겠죠.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겠지만 성공률은 0%입니다. 실패한 삶보다 더 못한 삶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삶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전여행을 떠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금전적인 문제와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나는 이런 분들에게 여행을 하거나 책 읽는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동화책을 강력 추천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억지로 어려운 책, 있어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고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배려하며 살기가 힘든 것 같다.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떠나고 싶다고 왜 꿈만 꾸고 있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은 떠나야 한다. 여행은 돌아와 일상 속에서 더 잘 살기 위한 풍요로운 사치다. 이 글을 쓰고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긍정적인 연락도 많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떠나느냐는 연락도 많았다. 나는 실제로 돈 없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이름하여 무전여행. 국어사전에서 무전여행을 검색하면 여행에 드는 비용을 가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이라고 쓰여 있다. 말 그대로 돈 없이 떠나는 여행이다. 내가 경험했던 무전여행은 다른 여행보다 더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에 다시 한번 배낭을 메고 여행길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잠은 어디서 잘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씻지? 요즘 세상 험하다는데 춥지는 않을까? 여행 도중 아프면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집에서 편히 쉬지. 이런 생각이 때론 마음을 붙잡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생각이 길면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빠져서 무작정 짐을 챙겨 배낭을 메고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났다. 자동차로 다니던 길을 자전거로 바꾸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자전거 대신 두 발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또 그렇게 새로움이 가득한 거리를 만나게 되었다. 속도를 줄이니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도 속도를 줄이면 그동안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해결책이, 새로운 행복이 보이지는 않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걷기도 했고, 노래를 들으며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걷기도 했고, 괜히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쉽게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거절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뿐이다. 순간의 나부끄러움과 도움을 요청하는 짧은 몇 마디뿐인데 말이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비록 부끄럽고 확실치 않더라도 미쳤다 생각하고 딱 20초만 용기를 가져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질 거야. 난 이 대사가 참 좋다. 일이건 사랑이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이기 때문이다. 말을 한마디 건넨 것으로, 길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물을 얻어마실 때는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식당 등을 이용하는데 종종 식사를 사주시거나 간식을 사주시는 분들을 만난다. 걸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묻고 태워준다는 친절한 사람들도 만난다. 굳이 상대가 물어오지 않아도 손을 흔들어 보이는 행동만으로 차를 얻어 탈 수도 있다. 예전에 나는 말을 먼저 걸지도 못했고 누군가 묻는 질문에도 짧은 대답을 건네던 답답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무전여행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무전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분들을 만나 김장을 거들던 일,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간 마을회관에서 제공해 주신 편안한 잠자리, 끼니를 해결할 뽀글이 라면에 부을 뜨거운 물을 얻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밥까지 주신 일, 테이블 옆 식사하시던 손님이 좋을 때라며 술을 사주신 일, 119 소방서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당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일 등 도움을 받은 적이 많다. 여행하는 동안 떡볶이, 튀김, 고기, 햄버거, 야식 등 많은 것을 얻어먹었고 한 마을에서는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밥과 함께 잘 익은 김치를 챙겨주시면서 배고프면 들러서 밥 먹고 가라며 따뜻한 말도 건네주셨다. 지금도 그때 챙겨주신 김치의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잊을 수 없다.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 기차 영무원 아저씨 등의 배려와 그 외에 길을 알려주시고 정보를 주신 많은 분들, 배가 너무 고파 헌혈을 고민하고 마트 시식 코너에서 배를 채웠던 일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넉넉하고 풍족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단단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나는 주변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무전여행을 꼭 떠나보길 권하고 싶다. 만약을 위해 비상금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여행의 목적을 잊게 하는 유혹이 분명 많이 있기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비상금 대신 핸드폰 배터리를 하나 더 챙겨가면 좋겠다. 다시 한번, 떠나고 싶다고 왜 꿈만 꾸고 있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은 떠나야 한다. 여행은 돌아와 일상 속에서 더 잘 살기 위한 풍요로운 사치다. 만약 생각만 하고 멈춰 있었더라면 내 인생에 재미난 에피소드, 많은 생각들, 많은 변화들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영화 About Time 중에서.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5년 가까이 눈에 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지만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5년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만에 대나무는 30m까지 놀라운 성장을 하죠. 그러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영양분 섭취하기를 멈춘다면 대나무는 땅속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땅속에 심어진 대나무 씨앗과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둡게 보이지만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씨앗에 알맞은 물과 걸음을 주고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해준다면 5년간의 대나무의 기다림처럼 당신의 꿈을 향한 기다림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제발 당신의 꾸준함을 멈추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날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단 1초의 오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니까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는 짓 같고 뭐 하고 있나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살펴보기로 해요. 정말 필요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인지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어설프게 연기하지 말고 어설프게 서 있지 말고 앞장서든지 따르든지 그것도 아니면 물러나세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이뤄야 하는 것 분명히 똑바로 구별할 때예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 땅을 깊게 파듯이, 높이 점프하려 무릎을 구부리듯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해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름길 같은 건 절대 없어요. 고민에 빠진 바보들만 혼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확률을 계산해요. 복권 당첨 확률이 1%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흔쾌히 복권을 구매하잖아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50% 확률.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한 업계의 최고까지 오른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자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남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려? 어리고 모자라면 먼저 다가가야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0번 맞는 말이네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쩌면 벼를 무르익게 만드는 가장 큰 영양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자신에게 조금만 너그러워지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여유로움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가지세요. 돌아서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가세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삶에 큰 차이를 낳습니다. 노력. 재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거둔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뿌린 것으로 판단하라. 확신. 모든 것이 좋지 않아도 된다. 가난은 부지런함을 낳고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배우지 못함은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가난하다고 내 꿈마저 가난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있는 곳에는 확신이 설 자리가 없다. 모험. 새로운 삶을 위해선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2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돛을 올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를 시작하라. 무역풍을 타라. 모험을 감행하라. 최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전에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은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부름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도 당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얻으려면 단지 행동을 하면 된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추위를 알리는 2월 24일. 생일을 맞은 나를 축하해주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다. 때르릉 때르릉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니 삼촌이었다. 시끄러운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멈춘다. 삼촌이 이 시간에 웬 전화지? 핸드폰 발신을 눌러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삼촌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준모구나. 뭐하고 있었니? 오늘 내 생일이라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하고 있었지. 그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 삼촌. 그런데 무슨 일이야? 별일은 아니고 준모야, 내일 아침에 삼촌 좀 만나러 올 수 있니? 삼촌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주소를 불러주었다. 그때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통화를 마치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찜찜한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궁금한 마음에 삼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통화 중이다. 5분 뒤 다시 걸어보니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친구와 함께 삼촌을 만나러 갔다. 삼촌이 불러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주행거리는 약 60km였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해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는데 뒤쪽에 낯익은 삼촌의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차를 발견하고 보조석 문을 여는 순간 기침이 쏟아져 나왔다. 차 안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고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의 매캐한 냄새가 일순간 뿜어져 나왔다. 삼촌이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정신없이 나와 내 친구는 삼촌을 차에서 끌어내렸다. 삼촌의 팔과 다리가 힘없이 흐느적거렸다. 친구는 119에 신고를, 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삼촌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 나와 전화 통화를 할 때부터 이미 연탄을 피워놓고 있었다고 한다. 삼촌은 5남매 중 넷째였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겪어왔고 이혼을 했으며 딸은 막내 고모 손에서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몇 년간 수감 생활까지 하셨다. 출소 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온 삼촌이었다. 가족들 앞에서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급하게 달려간 H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다시 응급차에 몸을 싣고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보니 삼촌의 핸드폰에 기록된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뿐인 딸에게 보낸 것이었다. 아빠가 미안해. 잘해주고 싶었는데. 사랑해. 가족들은 번갈아 가면서 삼촌을 간호했고 며칠 뒤 삼촌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에 무리가 가서 초등학생 수준의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삼촌은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삼촌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준 것에 감사했다. 삼촌은 어렸을 적 나의 영웅이었다. 생일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또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그 당시 유행했던 로봇과 비비탄총, 미니카, 각종 장난감들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그런 삼촌이 좋았고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가려고 할 때면 떼를 쓰며 울며 불며 매달리고는 했다. 나에게는 그런 멋진 삼촌이었다. 그런 삼촌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삼촌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당시에 나는 어렸고 무슨 말을 위로할지 몰랐다. 세월이 지난 지금 나 역시 험한 세상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자존심도 짓밟혀봤으며 초라함, 수치심, 모욕감, 무시, 비하, 차별, 배신 등 수많은 일들의 좌절도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불확실한 미래가 솔직히 두렵다. 세상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던 삼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한없이 작고 축 처진 슬픈 어깨를 가진 삼촌이지만 어렸을 적 나의 영웅이었던 삼촌에게 이제 말하고 싶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도 잘해보려 그랬다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세요. 위로는 꼭 말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민이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해결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아마도 나쁜 사람이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우유배달부 신격호는 롯데그룹 창업자가 되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국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주식회사 하림의 창업자가 되었다.
동네 과외반 교사 강영중은 대교그룹 창업자가 되었다.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광석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가 되었다. 실직자 김양평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회사 GMP의 창업자가 되었다. 막노동꾼 김철호는 기아자동차 창업자가 되었다. 수세미 영업사원 이장우는 한국 3M 사장이 되었다.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는 웅진식품 사장이 되었다. 지방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 및 신라호텔 사장이 되었다.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보도 셰퍼는 훗날 억만장자가 되었다.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은 칫솔 살균기 분야 세계 1위인 에신시아를 세웠다. 유서 한 장 품고 해결사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유는 가맹점만 56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다. 근육 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는 이랜드 그룹을 세웠다. 꿈꾸는 다락방 중에서 이 밖에도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을 넘고 앞으로 걸어가세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네, 책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더 읽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고르느라고 힘들었어요. 안에 있는 일러스트, 그림들도 참 예쁘고요. 재미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말 금방 후루룩 읽어본 것 같아요.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도 재미있게 많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 읽어봤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